자, 여러분 르노 삼성이 왜 르노 삼성인지 아시나요? 최초의 이름은 삼성 자동차였습니다. 1995년 일본 닛산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는데요. 자, 이 시점이 바로 우리나라의 5번째 자동차 회사가 탄생하는 바로 그 해입니다. 제조 시작부터 그 생산 단계까지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근성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노력을 해서 3년 만에 1998년 드디어 탄생한 첫 번째 자동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SM5입니다. 당시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죠. 자, 높은 상품성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바로 그 차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98년 IMF가 터졌죠. 그 삼성 자동차에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SM5 출시 1년 만인 1999년에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2000년에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에게 매각이 됩니다. 자, 이름 또한 르노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한국 현지화 특성과 그다음에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이 르노 삼성 자동차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갖는 이점을 고수하려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유럽 자동차가 된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불진 윤활유 박사 김보은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 바로 르노입니다. 르노는 1898년 르노 삼형제가 만든 프랑스 자동차 회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군수사업체로서 프랑스의 지상전력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하면서 나치의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의 표적이 된 르노의 생산 공장은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었고요. 자, 순식간에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자, 대신 그 르노는 결국 프랑스의 국유화가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자, 물론 국영기업 르노의 발전은 대단했었죠. 한때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로서 그 프랑스 1위 기업의 위상을 떨쳤었는데 그 또한 오래가지 못했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르노의 성적은 부진했었고요. 결국 프랑스 정부는 르노의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자, 1999년에는 그 일본의 닛산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의 활로를 트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이후 2016년에는 미시비시가 여기 합류해서 르노 닛산 미시비시 얼라이언스라는 세 개 회사의 전략적 연합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 영상에는 엔진오일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르노 엔진오일은 조금 특이합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르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규격 ACEA 규격을 사용했고요. 유럽의 지역에서는 미국의 API 규격을 사용하도록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2007년 르노는 기존의 유럽 제조사들이 자신만의 엔진오일 스펙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규격이 필요하겠다. 이때 만들어지는 규격이 르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RN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 개발이 수월해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승인 구조를 통해서 수익성, 즉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 당시 대표적인 브랜드만 보아도 도입하지 않는 회사가 바보인 겁니다. 르노의 규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RN0700, RN0710, RN0720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르노에서 생산하는 엔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지수로 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규격의 엔진 오일 규격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르노의 본지는 프랑스, 즉 유럽에 기반을 둔 제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CE의 규격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여기에 자신들이 정한 몇 가지 특별한 조건들을 테스트해서 그 과정을 통과한 엔진 오일에게만 르노의 규격을 부여합니다. 자, 우선 RN0700은 ACEA A3B4 또는 A5, B5급입니다. 등급이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XW30은 A5, B5,
즉 HTHS가 2.9 이상이고요. XW40, A3, B4로 HTHS 3.5 이상을 규정해서 두 가지 규격을 각각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짤막하게 HTHS가 뭔지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 템퍼레처 하이 슈어라는 고온 고속으로 전단을 주었을 때 점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사실상 엔진은 고온에서 고속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 구동 시 윤활유의 내구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형성된 유막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유막은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을 담당하는 전월 베어링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유막의 형성은 유체 마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회전하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저항작용을 일으키고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연비의 그 효율성과는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랩 테스트가 실험 장비를 통해서 물성을 알아보는 거라면 엔진 테스트는 직접 엔진 다이너모 테스트를 통해서 연료를 주입하고 연소시켜서 직접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RN0710도 ACA A3B4의 르노의 요구 조건이 추가된 규격입니다. 3개의 점도 0W40, 5W40, 5W30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5W30의 경우에만 HTHS 2.9 이상을 요구하고요. 나머지 0W40, 5W40은 HTHS 3.5 이상을 요구합니다. 랩 테스트와 엔진 테스트 모두가 RN0700과 동일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터보 슬러지 테스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터보 슬러지 테스트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터보 차량에만 국한된 엔진 오일 규격은 아닙니다. 고성능 엔진 오일을 만들다 보니까 터보 차저처럼 조금이라도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이었고요. 이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터보 차량에만 넣어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RN0720도 마찬가지로 ACA C4에 르노의 요구 조건이 추가된 규격입니다. ACA C 카테고리에는 C3와 C4가 거의 유사한 성향을 갖는데 이 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C3는 미드셉스죠. 그리고 C4는 로셉스. 그리고 각각 증발량이 13%, 11%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C3, C4 모두 고온 내구성을 중점화한 그런 규격입니다. 자, 즉 HTHS가 3.5 이상이고요. C1, C2보다 연비는 다소 떨어지겠죠? 자, 둘의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C3는 첨가제를 통해서 성능 강화에 좀 중점을 둔 그런 게 성향이 있다면 C4는 기후에 따른 그런 성능 강화에 조금 더 신경 쓴 그런 규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4는 C3에 비해 첨가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을 높여야 하므로 기후도 좋은 기후를 써야 해서 충족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나머지 랩 테스트는 이전에 RN0700, RN0710과 동일하지만 엔진 테스트와 연비 테스트는 C4 규격에 충족하도록 진행을 합니다. 단 엔진 오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엔진 마모 테스트가 더 강화되었고요. 그다음 르노 자체 테스트인 LLR 테스트를 추가해서 엔진 오일의 산화 안정성과 내구성 모두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3개의 규격을 르노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는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즉 유로6가 도입되면서 연비와 배출가스 제어가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이 기준이 이전보다 더 엄격해져 갖고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로6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엔진 오일 규격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르노도 마찬가지겠죠? 르노의 새로운 엔진 오일 규격은 2017년에 탄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세분화된 4개의 규격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새로운 규격은 RN17, RN17FE, RN17RSA, RN0720이라고 명명합니다. RN0720은 17년 이전의 규격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다음 RN17은 ACA C1 또는 C3에 르노의 자체적인 요구사항이 추가된 규격인데 이전의 RN0700 또는 RN0710의 AB 카테고리가 한꺼번에 C 카테고리로 대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N17FE는 퓨얼 이코노미, 즉 연비를 강조한 0W20의 저점도 전용 ACA C5 규격입니다.
RN17 RSA는 르노의 스포츠카 알피느 전용으로 개발된 규격이고요. 여기서 RSA는 르노 스포츠 알파인의 약자입니다. 자, 점도는 0W40 딱 한 개만 존재하고 있고요. ACEA C3 규격에 르노의 자체적인 테스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격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배경에는 유로6의 환경 규제가 있겠지만 조금 더 제가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ACEA AB 카테고리가 안 쓰게 된 거예요. 즉 GPF나 DPF 장착이 의무화가 되어서 ACEA C 카테고리로 더 정밀하게 변경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르노 규격의 특징은 기존의 ACEA 규격에 르노의 자체적인 검증 과정을 추가해서 보다 까다롭게 규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당연히 ACEA 규격만 있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RN 규격이 있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요즘 유독 거리에서 르노 삼성 자동차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출시한 SM3가 큰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이 찾는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 태어난 프랑스 자동차.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기운의 차량 같은 느낌입니다. 자, 스펙에 맞는 엔진 오일을 찾는다는 게 진짜 어렵죠? 오늘 영상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엠블진 윤활유 박사 김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